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론도 나오고 이 온갖 걱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각종 복합 위기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KBS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에 처음으로 KBS 기자가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거예요. 네. 선배가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네. 굉장히 영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지금 삼성이 딴 건 몰라도 제조업으로 큰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뭐 애플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좀 다른 그런 네. 스타일인데 문제는 지금 뭔가 기술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제조업 쪽의 그 네. 기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 대기업들, 우리나라 기업 말고요. 대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삼성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인텔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인텔을 이긴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인텔은 제조와 설계를 다 하던 회사였는데 제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고 설계도 좀 잘 안 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태고 삼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제조를 잘해서 좀 더 미세 공정을 좀 더 잘하고 더 좋은 제품을 더 빨리 내놓을 수 있어서. 근데 애플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애플은 훨씬 더 휴대폰 시장에서 똑같이 1, 2등을 하는 회사지만 오히려 애플은 점유율은 2등인데도 휴대폰 시장에서 나오는 이익의 한 80% 이상을 가져가고 삼성은 10%도 요즘은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익률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애플은 휴대전화와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 그리고 OS 모든 것을 일관해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성공했는데 삼성은 초반에는 안드로이드 제품들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삼성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그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떨어지면서 동시에 OS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회사로서의 한계를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이 보여주는 거죠. 늘 그랬었고 또 하나 다른 기업 하나랑 비교를 해본다면 TSMC입니다. 우리와 TSMC는 삼성과 TSMC는 어찌 보면 좀 유사한 것이 모든 이 반도체나 컴퓨터나 아니면 이런 IT 업계 최정상에서 이끌고 가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내 몫에 내 영역을 지키던 회사였는데 삼성은 메모리에서 지키고 있고 TSMC는 비메모리에서 지키고 있는데 비메모리에서 사실은 하청업체 취급을 받던 TSMC가 어느 순간 가장 각광받는 업체가 됐거든요. 이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설계만 하고 다른 업체들은 다 설계만 하고 이제 이 만들어주는 회사가 TSMC였는데 하청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게 초미세 공정 아무도 못 만들어주는 걸 TSMC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장 바운드리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시장이 돼버리니까 TSMC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누리면서 거의 애플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자랑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삼성은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운드리에서도 좀 더 잘해야 삼성이 TSMC를 쫓아갈 수 있는데 지금 TSMC도 못 쫓아가는 상태. 애플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상태. 근데 인텔은 제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인텔이 쫓아오는 상태. 다양한 회사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삼성이 여러모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수세에 몰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네. 대로 배경이 이미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네. 이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게임 최적화 서비스 문제, 이 GOS 문제라는 게 네. 도대체 어떤 문제인데 이렇게 삼성을 흔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GOS, 저는 고스라고 불렀더니 고스라고 고스.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좀 고스 좀 이상한데요? 네, 편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네.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최적화해주는 최적화가 어느 종류의 최적화냐면 이 핸드폰이라는 게 그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몰랐는데 게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핸드폰 뒤쪽에 방열판 펜 같은 걸 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그 펜이 돌아가서 그 열을 식혀주는 그 정도로 게임할 때 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픽이 화려하고 그 그래픽을 가지고 5G 통신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소통이 오가다 보니까 굉장히 휴대전화에 과부하를 걸게 되는 일인데 옛날에는 근데
휴대전화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휴대전화에서 돌아가지 않던 게임들이 이제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능이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통신이 조금만 떨어지는 곳에 가면 핸드폰이 버벅댑니다. 버벅대면 핸드폰은 더 뜨거워집니다. 버벅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모로 발열 문제가 생기는데 게임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게임이 가장 성능적인 측면에서 극한까지 요구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면 뜨겁다. 그래서 혹시나 터지지 않을까. 삼성은 발열 이슈가 노트 7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걱정하는 회사인데 새 하드웨어를 단 최신형 제품 갤럭시 S22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된 것이 왜냐하면 이게 게임을 할 때 뜨거워지니 내가 제어해주겠다. 이게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뜨거워지는 걸 제어해주겠다. 단 무조건 제어할 거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게임할 때라고 해서 이게 지금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인데 사실은 게임할 때가 아닌 순간에도 어느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티즌들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게임할 때 제어한다? 그렇게 해서 성능을 많게는 한 60%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픽도 좀 한 차원 떨어뜨리고 속도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게임은 할 수 있게 하지만 최고의 경험은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최신형 기계를 샀는데 이게 사실은 한 2, 3년 전에 기계가 내는 퍼포먼스밖에 못 낸다? 나는 게임을 하려고 샀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뭔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느낄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GOS가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니면 너네 왜 이걸 소프트웨어로 내가 선택하지도 못하게 휴대전화가 터져도 내가 책임질 건데 네가 왜 선택하지도 못하게 하냐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됐다가 이 논란이 계속 커집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니까 게임할 때만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다른 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앱을 쓸 때도 건드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게 최신형이 맞느냐? 그리고 유독 벤치마크 테스트할 때만 안 건드린대요. 벤치마크라는 건 이 성능이 얼마나 되나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다른 기계들과 비교해 주는 건데 그거 할 때는 안 건드리고 나머지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개입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정말 사기 아니냐? 이게 게이머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아니면 삼성이 발열에 제어하는데 발열 제어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냐? 하드웨어 문제냐? 좀 더 넓게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삼성의 자체 바운드리에서 뭔가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문제로 본다면 게이머들의 항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뭐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원가 절감. 삼성이 핸드폰 안에 뭔가 좀 방열할 수 있는 장치를 조금만 더 쓰면은 GOS를 그렇게 개입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 장치 원가를 절감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삼성 모바일 부문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서 특정 사람의 이름을 막 언급하기도 하는데 특정 사장, 경영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넓게 삼성이 처한 위기, 여러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통해서 인텔, 뭐 애플, TSMC, 기라성 같은 기업들과 지금 삼성이 경쟁하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삼성이 안 좋은 측면 그리고 위기에 처한 측면 추격을 당하는 측면이 있는데 요걸 정확하게 비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건의 사건이 아니라 네. 아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의 본질적인 아주 어려운 지점을 GOS라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딱 드러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보자. 그러면 삼성의 현재 위치가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였죠. 우리가 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 어차피 안드로이드 폰이라 다 그게 그건데 네. 삼성이라는 이유는 그 신뢰 때문이잖아요. 그 네. 스스로 삼성 자체가 신뢰를 지금 현재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왜 비싸게 사야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갤럭시 S22가 판매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21이 좀 안 좋았다고 그러고요. 그 21은 또 CPU, 뭐 AP 요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판매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튼 S22, 22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계다. 그러니까 삼성의 프리미엄 기계, 갤럭시 S라고 붙은 기계들은 다 프리미엄 기계인데 이게 점점 더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 10개
정도 꼽으면 애플 게 7개 들어 있었고 네. 삼성 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 밀렸네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다양한 세분화된 모델, 거의 같은 모델인데 메모리만 다르고 뭐 사양만 다르고 그런 크기만 다른 건데 그런 모델로 7개를 박아 넣었는데 삼성은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A 시리즈입니다. 네. 중저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 시리즈는 세계 시장에서 아주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닙니다. 한국 특히 그 삼성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건데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도 좀 과감하게 둔 게 아닌가. 좀 고사양인 것처럼 더 네. 포장을 하려는 그런 네, 욕심이. 고사양인 것처럼 포장을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논란이 돼도 크게 우리에게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어쩌면 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정말 논란의 대상인 것 같아요. 발열이라는 게 스마트폰의 이 중앙 처리 장치 역할을 하는 AP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럼 이게 뭐 삼성 문제냐? 이걸 설계한 퀄컴의 문제가 아니냐? 네.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퀄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저도 이 기사를 쓰면서 아난드텍이라는 IT 리뷰 업체, 뭐 미디어 이쪽 기사를 좀 썼는데 아난드텍이라는 그 미디어 리뷰하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 IT 리뷰 업체가 있는데 미디어 업체입니다. 여기서 비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압도적으로 좋은 제품은 애플 제품입니다. 애플의 A14, A15 이게 아이폰 12 시리즈와 13 시리즈 최신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데 1년 전에 뭐 12 시리즈에 들어간 A14 AP조차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성능도 뛰어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퀄컴의 문제일 수 있죠. 그 퀄컴의 문제에 더하기 이걸 누가 만드냐? 퀄컴은 팹리스거든요.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제품 제조는 파운드리에 맡기는데 이게 TSMC에도 맡기는 부분이 있지만 이 칩은 스냅드래곤 8 젠 1 이 칩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고 퀄컴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많이 팔아주고 많이 팔아주는 회사니 휴대전화를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파운드리도 너네가 파운드리도 하니까 뭐 이것도 같이 하자. 그래서 주고 받는 관계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근데 유독 한 몇 년 전부터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졌어요. 퀄컴이 발열 문제가 심각해지고 좀 뜨거워진다는 거죠. 이 휴대전화에서 뜨거워진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PC에서 뜨거워지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뭐 방열판을 한 개 달고 두 개 달고 그 큰 데스크탑 통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핸드폰은 딱 요만한 사이즈로 제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만 1mm만 굵어져도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굵어졌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거워지면 무거워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그 발열을 제어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제어하면서 더 작고 더 효율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이 기술력입니다. 근데 일단 AP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 이 부분에서 기술력이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AP가 제가 아난드텍의 그 그래프도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다양한 AP도 하나의 완결된 제품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CPU가 있습니다. 한 7, 8개 옥타 코어라고도 하고 코어가 많은데 이 코어들이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애들은 아주 작은 일을 처리할 때 아주 뭐 CPU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쓰는 작은 CPU 하나 그리고 굉장히 큰 하드한 업무를 처리할 CPU 하나 이런 식으로 빅 리틀 서로 다른 그 CPU들을 모아서 잘 설계를 하고 여기다 그래픽 카드도 붙이고 뭐 모뎀도 붙이고 요즘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결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요 그 하나의 CPU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CPU 간의 빅리틀 구조의 조화로운 그 어떤 하모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애플은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퀄컴은 뭐 비슷한 설계 구조를 쓰는데도 그렇게 이게 애플에 비교하면 뛰어나진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퀄컴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고 힘이 있는 회사인데도. 근데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 파운드리에서 제품을 만들 때 역시 이 기술력에 따라서 발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율이라고 부르는 파운드리에서의 완성품 완제품이 그 양품일 확률 그 확률에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확률이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똑같은 한 4나노 뭐 이 정도 기술 수준에서 한
60%, 70%의 수율을 낸다고요. 초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양품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60. 근데 삼성이 30% 안팎이라는 겁니다. 퀄컴의 수율이. 근데 수율이 40% 안팎이라는 거는 100개 만들면 한 60개 이상은 불량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60개 이상이 불량품이고 30개는 양품이니까 그래도 여튼 30개 양품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품에 들어오는 애들도 발열 문제 등 여러 가지 좀 다른 70%가 양품인 회사의 제품하고는 다를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여기 네. 30-40%도 사실은 못 쓸만한 것도 자꾸만 이렇게 좀 더 넣으려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제가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튼 중요한 건 이 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기술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초미세 공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네. 퀄컴이 그냥 제품 설계도만 던지고 삼성한테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퀄컴의 엔지니어가 와서 이거 이렇게 바꿔봐, 저거 저렇게 바꿔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삼성의 기술력을 좀 알 수도 있잖아요. 전제입니다만 퀄컴이 차세대 그 AP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안 맡긴다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나올 스냅드래곤 8 젠 1의 다음 모델, 다음 CPU는 TSMC에 이미 맡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삼성은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TSMC도 우리가 한번 바꿔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바꿨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게 정말 걱정되는 게 네. 혹시라도 바꿨는데 이런 발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네. 이건 정말 삼성 입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삼성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점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 이제 다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파운드리 산업으로 진출을 좀 세게 했고 지금까지 네. 성공적이었다고 그래도 뭐 네. 후발자 측은 잘해왔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자평해 왔지만 네. 문제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외계 퀄컴하고 어떤 관계에서 기술력 차이가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 앞으로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그러니까 사실은 모바일 시장에서 우리 파이가 줄고 있다. 삼성은 인정하고 있고 중저가 모델로 가야 한다. 이것도 인정하고 있고 애플에 대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서비스나 아니면 OS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모바일 시장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그런 추세를 보이면서 점유율이나 영업이익률이 하락해 왔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는데 파운드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파운드리는 앞으로 키워야 됩니다. 지금 TSMC가 50% 이상 전 세계 점유율에 뭐 거의 사실상 가장 좋은 초미세 공정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많은 제품을 만드는 건 TSMC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10%대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10년 전만 해도 5% 안팎이고 그 거의 존재감이 없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확 존재감을 키워 놓은 겁니다. 10% 안팎도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건데 근데 50% 넘는 점유율과 10몇 %대 점유율로 어떻게 경쟁하느냐 이게 삼성의 늘 고민인데 삼성의 전략은 이겁니다. 초미세 공정에서 우리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 그 전에 나머지 한 10나노대 기술들 이건 TSMC가 너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기존의 거래 관계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술력이 높아야 되는 지점 요 초미세 공정 3나노 뭐 4나노 이런 얘기하는 앞으로 뭐 1.8나노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요 공정을 우리가 TSMC보다 몇 달이라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먼저 가고 먼저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력은 아주 좋은 회사다라는 평판을 쌓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10%대인 점유율을 계속 높일 수 있고 뭐 삼성의 지금 포부는 2030년이 되면 파운드리에서 세계 1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지금 도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에서 TSMC를 어느 정도 앞섰다는 성과를 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초미세 공정의 첨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을 만드는 AP와 갤럭시 S22를 만드는 AP 차원에서 보면 수율을 말씀드렸지만 수율이 턱없이 떨어지고 그래도 TSMC는 어느 정도 5, 60%대면 이건 뭐 생산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30%대 수율 이것도 추정입니다. 삼성은 정확하게 안 밝힙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고요. 30%의 수율로 초미세 공정에서 우리가 TSMC와 대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안 그래 보이죠. 게다가 만들어낸 제품의 품질, 성능, 전력을 사용하는 그 발열의 문제에서도 그 성능의 문제에서도 지금 애플 칩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사에도 썼습니다만 미디어텍에서 만든
미디어텍이라는 사실은 TSMC보다는 훨씬 작은 회사. 이 회사에서 TSMC에 의뢰해서 만든 AP, 새로운 AP. 이 회사는 원래 중저가 AP를 만드는 회사고 화웨이가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어갔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해가면서 화웨이를 대신하는 중국 중저가 휴대전화들에 들어가는 AP를 거의 장악한 회사. 사실은 이 회사가 AP 차원에서는 세계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중저가에서 문제였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최신 칩 미디어텍에서 디멘시티 9000이라는 그 8000, 9000 시리즈 최신 칩이고 나름 고사양 칩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칩이 스냅드래곤이나 삼성이 만들고 있는 엑시노스보다 전력 효율 면에서 훨씬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는 멀리 있고 기술적으로도 멀리 있고 그리고 애플은 그 어떤 설계 능력의 측면에서 멀리 있고 이런 와중에 이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까지 뒤에서 추격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인텔이 다시 바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텔 7나노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고 4나노도 할 거고 1.8나노는 1.나노 때는 우리가 더 먼저 갈 거야. TSMC나 삼성보다 먼저 갈 거야. 이러면서 약간 허풍 같긴 하지만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앞뒤로 선단에 있는 TSMC나 애플 여기는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 밑에서 인텔이 바운드리에서 그리고 또 미디어텍도 디멘시티 같은 칩으로 AP 설계 능력에서 이렇게 딱 쫓아오고 있으니까 삼성은 위로도 어렵고 밑으로도 어렵네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 GOS 사태가 사실은 이 삼성이 처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삼성이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위기들을 좀 딛고 일어서서 또다시 과거의 삼성이 언제나 역전을 해왔던 것처럼 네. 다시 이런 어떤 역전의 찬스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삼성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삼성에 관심이 있고 삼성과 애플이라는 비교에 관심이 있고 삼성과 TSMC 아니면 삼성과 인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 간에 뭐가 다르고 삼성은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나를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삼성의 가능성은 제조입니다. 삼성은 제조는 그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바운드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TSMC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지금 7나노 이하 공정, 초미세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초미세 공정에 진입한 회사 자체가 삼성하고 TSMC뿐입니다. 뭐 인텔은 뭐 진입했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는 제대로 지금 제품이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이 두 회사뿐일 정도로 삼성이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삼성의 전략상 초미세 공정은 우리가 조만간 TSMC보다 앞서간다가 전략이었는데 그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초미세 공정에서 지금 메모리로 생산 잘하고 있고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등이고 사실은 경쟁자가 없는 것 같고 메모리는 탄탄한 것 같거든요. 이게 메모리 제조와 바운드리 제조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냐. 똑같은 노광 장비 쓰고 EUV 장비 ASML에서 사오고 비싼 것들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대규모 다량의 공정을 한 집적된 장소에서 뭐 뛰어난 인력이 제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차원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을 뛰어넘는 것 이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시장에서 박리담회하는 중국 업체들을 뛰어넘는 모바일 시장에서 그거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갤럭시 S나 A를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5%, 10%가 나오지 않으면 걱정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우리는 5% 이상은 절대 안 먹을 거야라는 전략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가 13억이니까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배후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계 시장에서 계속 이런 중저가 업체 그리고 고품질 업체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 더 파이를 넓힐 가능성이 있느냐 높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제조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바운드리 역시 바운드리고 지금 초미세 공장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고 여기에 기술적인 장벽을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되고 이 측면에서 뭐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도 있을 거고 요즘은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산업 정책으로 다 지원하니까요.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바운드리 측면에 효율적으로 더 개선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극복하고 그래서 속도도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결국은 바운드리에 답이 있다. 삼성이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려면 그리고 지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다 안 좋기도 한데 삼성이 만약에 이 바운드리 측면에서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이 다 안 좋더라도 왜냐하면 메모리는 뭐 계속 1등이고 뭐 모바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장이고 그러니
바운드리만 신호가 나온다면 주가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고 그걸 외국 투자자들이 더 빨리 알아채는 뭐 상황이 오긴 하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바운드리다. 여기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근데 지금 상황은 고스가 아마 그 저점을 찍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GOS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에서 처음으로 KBS 기자를 이렇게 모시고 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과는 좀 다른 시각이 많았고요. 그리고 증권사 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SNS에 이 삼성의 기술 우위는 끝나버렸다. GOS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사를 쓰고 나서 어떤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걸 페이스북에 그 링크를 하셨어요. 공유를 네. 하셔서 공유를 하시면서 잘 정리가 돼 있네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공유를 하셨어요. 네. 아, 할 수 없는 말인 측면이 있구나. 공영방송이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fight.